구곡산 자락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조금 뒤 산불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원들 왔다, 대원들. 그런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부네. 이거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저 사람 있던데? 저 있잖아. 사람 있었다고요? 사람이 뛰어갔던데, 집으로. 바람이 거세질수록 불길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길은 단 10분 만에 고개 2개를 넘고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산불 진화대 8명과 이들을 인솔하던 30대 공무원 등 9명이 고립됐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오후 1시 43분쯤 역풍이 발생해 본부에서 철수를 요청했고 5분 뒤엔 해당 팀도 긴급 상황을 요청했다고 적혔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등 4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경 한 100m 정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불이 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숨진 희생자들은 모두 창녕군 소속. 산청 산불이 커지자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근 시군에 다 오래 있기 때문에 인솔도 있고 뭐 가면은 대충 구두로 들었을 때 뭐 진화 방화선 구축하는 뭐 이런 내용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훈련이나 특수 장비가 부족한 공무원 투입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산불인데 이게 올라가서 끌 수가 없어요. 진화에 투입되어도 장비라가 해봐야 딸랑 그 방염 잠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낯선 산세나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고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이 불길이 어떻게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경찰은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사항이 적절했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산불 지휘본부 앞인데요. 조금 전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기준 71%이던 진화율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 뒤로 보이는 본부 뒤편 산자락에도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출과 함께 헬기 36대가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 2,400여 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를 이어간 데 이어 오늘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주불 잡기에 주력합니다. 특히 하동 옥종으로 번진 산불을 잡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하동 쪽 산불이 이미 커졌지만 어젯밤 기준 진화율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헬기를 비롯한 장비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산불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변수인데요. 이미 어제보다 바람이 강해졌고 예보상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틀 전에도 70%까지 올랐던 진화율이 강한 바람 탓에 2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379헥타르, 모두 45km의 산불 구간 가운데 13km는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인명피해도 큽니다. 창녕군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청과 하돈 주민 1,000여 명이 화마를 피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고 주택과 암자를 비롯해 46채가 불에 탔습니다. 창녕군은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창녕군민체육관에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산청초등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등 총 4개 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주택들이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검붉은 불길이 치솟더니 화염을 견디지 못한 집은 굉음과 함께 그대로 무너집니다. 내려앉는다, 집이. 마을까지 내려온 불길을 막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바람을 탄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물 1시간째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그 지하수 호수 가지고 물 주위에 물을 한 3시간 뿌렸나. 그래 공무원이 내려가야 된다고 집에 데리러 왔더라고. 마을은 산불 발화 지점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서풍이 불면서 화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왔지. 그래 야가고 뭐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와서 두근두근하지 아직까지. 놀란 가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찾은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였던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건물입니다. 당초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벽면은 무너지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쓸만한 물건은 거의 남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탄 걸 보고는 뭐 기도 안 차지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럼 이거 싹 다 탔다 이거. 60여 가구, 120여 명의 중태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피했고 13채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집은 다 답이 없는 기라. 기가 차지. 지금 내 지갑 주민등록 든 거, 운전면허증 든 것도 나는 집까지 택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마을에 이어 산림이나 농경지 같은 삶의 터전을 또 잃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